안녕하세요. 건강해우소 김주명 원장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이맘때가 가장 쾌적하고 날씨가 좋은 때인 것 같은데요. 가을이 점점 짧아지는 것 같아서 아쉽긴 하지만 이런 좋은 날씨를 잠시라도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입냄새와 비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비만은 현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죠. 보기 좋은 외모 때문도 있겠지만 비만은 당뇨, 고혈압, 뇌졸중 등의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도 비만은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비만이 입냄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서도 기억이 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19살의 재수생 남학생이었는데 수험생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입냄새 치료를 하기는 좀 어려웠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1년 뒤에 다시 진료를 받으러 왔을 때 입냄새가 굉장히 많이 사라진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이 학생에게 나타난 변화는 체중을 약 10kg 정도 감량했다는 거였습니다. 외모적으로도 되게 보기 좋아졌지만 굉장히 심했던 입냄새도 많이 사라졌는데요. 이 학생의 입냄새가 꼭 체중 감량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과체중인 사람에게서는 입냄새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비만이 입냄새에 영향을 주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식습관이 있습니다. 살이 찐 사람들의 식습관을 보면 섭취 방식과 섭취 음식의 종류 두 가지 모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비만인 사람들은 과식이나 폭식의 경향이 많고 야간에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도 많죠. 또 음식의 종류도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 단 음식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습관은 위장의 기능을 악화시키면서 입냄새를 역류시킬 수도 있고 또는 장 내에서 악취물질을 생성시켜서 그 흡수된 악취물질이 호기성 구취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강호흡에 문제가 있습니다. 살이 찌게 되면 기도가 좁아지면서 구강호흡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 살이 찌면 수면 중에 코골이가 심해지기도 하죠. 이렇게 구강호흡이나 코골이를 하면 입안이 건조해져서 입냄새를 유발하는 세균의 증식이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구강에서 입냄새가 유발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압의 상승입니다. 배가 많이 살이 찌면 내장 비만이 심해지면 복부 압력이 높아지는데요. 이런 경우에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식도 역류 증상을 가지신 분들은 그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류를 통해서 입냄새가 올라오는 분들은 입냄새가 속에서 더 많이 올라오게 되죠. 한의학에서는 이런 비만 상태를 몸에 습기가 있다 할 때 습이 많다고 보는데요. 습기가 있으면서 열이 많은 상태를 습열, 또 습이 많으면서 찬 기운을 겸하고 있으면 한습이라고 봅니다. 각각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를 하는 방식도 달라지게 되겠죠. 이 습열과 한습을 잘 치료하면 비만도 좋아질 수 있고 더불어서 비만과 함께 발생하는 입냄새도 같이 치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만인 사람과 정상 체중의 사람을 비교하면 비만인 사람에게서 입냄새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지 정상 체중의 사람에게서는 입냄새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비만 외에도 입냄새가 발생하는 이유는 굉장히 많으니까요. 지금까지 비만과 입냄새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